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너무 충동성이 심해요. 공격적인 행동, 폭발하는 행동, 감정적으로 자기를 컨트롤 못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라는 가정 있으시죠? 아이가 평탄하고 무난하게 감정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사춘기는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락가락 하는 시기입니다. 폭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말 난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감정을 폭발하는 아이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사춘기 아이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폭발을 해요. 와, 저게 정말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사춘기예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게 사춘기 맞습니다.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이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이한테 감정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어른인 나도 내 감정 잘 못 다뤄. 나도 내가 무슨 감정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도 감정이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죠. 내 감정을 누르면서 살아온 세대인데요. 아이가 감정을 폭발하면 나도 당황스럽죠. 나 이거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데 아이가 이러네. 정말 와, 황당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때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정말 실망감을 표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당황해서 그러실 텐데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그 순간 너도 나도 감정을 다루는 법을 함께 배우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차근차근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아이도 나도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감정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겠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난 건가? 내가 약간 쑥스러웠던 건가? 부끄러웠던 건가? 겸연쩍었던 건가? 민망했던 건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감정의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가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이 정도밖에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많이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네가 민망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구나. 네가 지금 약간 쑥스럽구나. 겸연쩍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이 어떤 건지 말씀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서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버렸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아이가 슬픈 건지 후회가 되는 건지 민망한 건지 허망한 건지 아쉬운 건지 치근한 건지 무안한 건지 비참한 건지 질투가 나는 건지 자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요. 감정이 점점 격분의 상태로 올라가서 결국은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공격성이나 충동성, 어떤 행동의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니까요. 일단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일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를 의심해서 상당히 불쾌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차분하게 내가 어떤 상황이어서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어 라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다 보면 스트레스 받았던 게 풀리는 기억 있으시죠? 그런 경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만나서 수다를 막 떨잖아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 수다의 효과는 내가 제3자의 입장에 대해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친구가 아니라 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민망했구나. 그렇게까지 민망해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추스리는 과정이 수다거든요. 이렇게 수다의 과정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어라고 말로 표현을 하면요. 그 감정이 객관화되면서 그 감정과 자신이 좀 떨어져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그런 일로 그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어. 너가 민망할 수 있어. 불쾌할 수 있어. 험할 수 있어. 질투날 수 있어. 라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감정을 인정받으면 조금 더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때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제안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다른 행동을 대체 행동으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대체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숨쉬기 하죠. 호흡법 굉장히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훅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잠깐 하고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 잠깐을 외치고 멈추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방법도 있어요. 참아보자. 진정해. 괜찮아. 나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는 겁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 큰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말로 해결하자.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로써 진정시키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열을 세거나 구구단을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환기시키는 거죠, 감정을. 저쪽으로 잠깐 갔다 오면 감정이 한번 훅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목욕을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이 신경의 온통 그 감정으로 가 있는 부분을 다스려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유머 프로그램에 보면 상대방은 잔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저쪽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나를 분리시켜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중에서 너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나는 낙서를 하면서 풀리는 것 같아. 혹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감정이 가라앉는 것 같아.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화가 나서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은 호흡을 한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몸을 쭉 가라앉혀주는 행동들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죠. 아이마다 조금씩 그 감정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아이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쓰도록 해주세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구구단을 외우든지 명상,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야? 그러면 내가 그걸 인지하는 순간 음악을 트는 거죠.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내가 그걸 인지하는 순간 스트레칭을 하도록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 찾아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도요, 성취 경험이에요. 내가 한번 감정을 잘 다뤄봤다. 성공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은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성취감이 자꾸 쌓이다 보면 조금 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아이한테 한번 해봐 주세요.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도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분노와 발작으로 표현한다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폭발을 한다면 아이가 차분해질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같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반응을 하지 말고요. 부모님은 차분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목소리를 낮추시고 차분하게 너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겉에서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아이를 지켜보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면 같이 상대할 대상이 없잖아요. 막 화를 발산을 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져서라도 기진맥진 할 거예요. 그때 바로 안아주면서 너무 고생했다. 감정 다루느라고 너무 애썼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화를 발산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그럼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인내를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주시면 좋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요, 와 정말 뭐야 싶을 정도로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부모님 생각에 별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고 흥분합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아이랑 맞서서 대결하시기보다는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아직 아이는 배우고 자라는 중이니까요. 지금 부모님께 잘 배워두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멋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 감정 폭발할 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